부분을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조언인지 아니면은 뭔가를 나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호구 잡으려고 하는 사기성 조언인지를 투자를 하거나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도 자본이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는 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투자나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이제 자신이 하는 사업이나 투자를 했던 경험, 그 방식을 들이밀면서 어필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성공했다는 거는 인정은 하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노하우, 그런 방식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그런 성공의 노하우, 성공의 방식으로 이룬 결과는 인정을 해야죠. 왜냐면 각자의 노하우와 그 성공의 방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는 분명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 같은 경우 자신이 하던 그런 식당이나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가지고 가맹을 내봐라. 그 가맹을 내봄으로써 너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가맹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철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습관으로 인해서 돈을 번 건데 사람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상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아이템을 하면은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맹점을 통해서 거기서 나름 배워서 더 크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도 간혹 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주변에서도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중간에 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정기적으로 바꿔야 돼서 가맹점주가 돈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도 그 가맹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결코 그렇게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지도 않고요. 물론 거기서 얻는 것도 있겠죠. 노하우를 100% 알려주진 않겠지만 다 세팅되어 있는 걸 가맹점주는 운영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머리가 깬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은 그 가맹점을 운영하기 바쁘거든요. 거기서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성장이 있으면은 쇠퇴의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던가 리니어를 시키던가 해서 그 성장을 좀 늦추는 개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많은 영세 가맹점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자금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남의 아이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가맹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포장을 잘 해놓은 상품, 디자인이 이쁜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가게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맹점 차린다고 하면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후배가 자기 자본 3억을 대출을 일으켜서 2층짜리 큰 카페를 차렸는데 그 대형 카페예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거기서도 영업을 하잖아요. 그 영업하시는 분이 여기서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식으로 진짜 그 가맹점을 차리려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업하시는 분도 본사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가 빨리 가맹을 성사시켜야지 그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창업을 하게끔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가게 차리면은 무조건 잘 된다. 여기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맹점을 늘림으로써 본사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그냥 영업.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 가게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장사가 잘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아는데 그거를 영업으로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차리면 되게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고
그거를 나한테 창업을 하면은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단기 투자 비법을 내밀면서 본인의 방식대로 하면은 큰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이런 거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에 호기심이 생기죠. 거기서 그런 얘기 들으면 하루에도 뭐 5, 6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루에 뭐 1, 2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5, 60만 원 벌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전업 투자 해도 될 것 같고, 하루에 5, 60만 원이면 진짜 뭐 열흘이면 500만 원이고, 뭐 30일인 경우에는 뭐 1100만 원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이런 말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자기 일 하면서 단기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계속 그 MTS나 HTS를 계속 확인하면서 단타를 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 단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만의 노하우고 그 엄청난 그런 감각적인 게 필요한데, 그걸 마치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말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성격과 그런 기질, 아니면 그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그 경험, 그로 인해서 이제 쌓인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들은 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인생을 살았고, 기질과 그런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옷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잘 어울리고 누구한테는 되게 안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똑같은 아이템이 있어도 누군가한테는 안 어울리고 누군가한테는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 옷만 입으면은 누구나 이뻐, 누구나 멋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갈 때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항상 가던 가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커피나 이제 음식의 맛도 약간 달라지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에도 카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깔끔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되게 감각적인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손님들이 다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만 있고 카페도 분위기가 조금 올드해졌어요. 왜 그러는지 유심히 봤는데 가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젊은 사람들이 이 카페를 창업을 했다가 나름 젊게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어떤 중년 부부한테 가게를 넘긴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그런 느낌으로 그 카페를 가고 싶었는데 계속 그 손님들 층이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들만 이제 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가게가 좀 싫게 된 거죠, 그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어떤 식당 가는 경우도 이제 맛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가게가 기존에는 잘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가게를 인수한 경우죠. 근데 그 가게를 인수했다고 해서 그 전 주인처럼 그 가게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 서비스나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지거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가게는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가게들이 잘 되니까 이거를 비싸게 파는 거죠, 새로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부러 작업을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게를 가치를 올려가지고 비싸게 남한테 팔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경우. 이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 이득을 보는 게 조금 어렵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만 그 가게를 인수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당장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받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자기가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얘기해주는 조언이 진짜 조언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사기성?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조언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는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말도 누군가한테는 사기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진짜 상대방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센스, 아니면 감각,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감각, 아니면 현재 그 사람의 상태나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각자 그 사람만의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조언이고 진짜 그 사람만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나중에 뭐 투자나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